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표였습니다. 진술서 첨부서류 중 기타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세 채권자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경우가 있죠.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세목별 과세 내역서 등을 살펴서 상속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부과되어 있으면 재산 목록에 상속재산, 부동산, 자동차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채무자 신분 또는 파산관제인을 선임하여 이를 조사한다. 이건 우리가 확인해야 되죠. 조세채권은 면책결정이 있어도 면책되지 않음을 채무자에게 미리 고지할 필요가 있죠. 종종 조세채권자가 이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기도 하므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채권자 목록에서 조세채권자를 삭제하도록 보정을 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판사님은 손해배상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인 것 같으면 삭제하라고 명하기도 하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그 피해자가 채권자 목록에 있으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죠. 566조 비면책 채권이죠. 고의 또는 불법행위니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니까 그런 경우에는 삭제하도록 아예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는 면책되지 않았냐. 근데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죠.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제를 명하기도 합니다. 원래 그냥 놔둬도 되죠. 어차피 미치지 않는데 뭐. 그렇죠. 채권자 목록에 비면책 채권만 기재되어 있거나 비면책 채권이 주된 경우에도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을 할 수 있으나 채무자 신민기를 지정하여 파산 면책 신청이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취지 설명을 해주면 파산 면책 신청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전형적인 게 뭐냐면 교통사고 13대 중과실로 인해서 사고를 내고 보험회사가 피해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주고 구상한 경우에 이제 나중에 이제 한 몇 년 지나서 파산면책 딸랑 그거 하나입니다. 그 이제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죠. 이건 비면책이다. 그러면 채권자한테 이거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그래도 진행할래? 취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난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이 비면책 채권 이거는 이제 별도로 면책이 효력이 미치느냐는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증거 자료에 의해서 아니면 그 중과실 혹은 이런 어떤 규범적 판단은 판사가 판단을 하죠. 해당 사실이 중과실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4대 보험료라 그러죠. 이 조세채권과 마찬가지로 면책 결정이 있어도 면책되지 않으므로 이것도 분명한다는 의미에서 삭제를 명하기도 하죠. 채권 발생인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채권 발생인들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면책 불허가 사유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기재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어떤 판사는 또 보정 명하지 않죠. 어차피 굳이 보정을 해서 시간 워낙 오래된 거는 잘 모르죠. 그쵸? 최근에 발생한 건 몰라도 이게 99년으로 기재할지 아니면 양수한 2007년으로 기재할지 그냥 쑥 비워놔도 그냥 빨리 선고하는 판사님이 어떻게 보면 현명한 것 같아요. 그럼 2주알, 9주알 다 따져서 또 힘들게 하느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낫죠. 채권자 목록상 채무자의 대부분이 파산 시점 직전에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유심히 봐야죠. 그렇죠? 직전에 기재되어 있는 그 사용처와 채무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곧바로 파산 신청이 이렇게 된 경위 등에 신문하야죠. 고의적으로 빚을 늘려서 파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파산 신청 직전에 대출을 받아 친척, 지인 등이 채무를 변제하고 파산 신청이 이른 경우가 많죠. 이 경우 변제 수령자를 상대로 부인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죠. 대부분 이제 임의이행, 확약을 하고 화해를 하는 경우가 있죠.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별도로 채권자의 주소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된다. 채권자에 대한 송달이 편의를 위한 것이다. 그렇죠? 거기 이제 전화번호도 쓰고 우편번호도 쓰고 이게 신청 대리인 직원이 해야 되는 업무 중에 상당히 꼼꼼함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귀찮은 업무지만 되게 중요한 업무죠. 그래서 이 기타 이제 조세채권의 기재의 효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